ETF는 1993년 미국에서 네이트 모스트가 창시한 SPDR, S&P 500 ETF, 즉 SPY가 최초입니다. 현재도 SPY는 전 세계 ETF 중 가장 큰 운용 규모와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생소했던 ETF에는 일반 투자자보다는 워런 버핏, 짐 로저스 등 증시의 투자 대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로 적은 비용으로 여러 기업의 분산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ETF를 알아보는 주린이 ETF 따라잡기 주의잡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TF에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었던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가 높은 운용 보수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자 단순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ETF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히 폭발적입니다. 글로벌 ETF의 총 운용 자산은 지난 9월 말 기준 6조 8,9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이며 불과 5년 전과 비교하면 130%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상장 ETF의 설정액은 약 50조 원이며 ETF의 종목수도 463개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해외 주식형 ETF는 36%가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국내의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ETF를 찾는 투자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이 심한 개별 종목 대신 시장 전체나 특정 테마 그룹을 사는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ETF가 증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ETF는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 전반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주식과 같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환금성이 높으며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과거에 비해 근래에는 ETF의 종류 및 선택 폭도 확대됐습니다. 과거 단순 지수 추종형 ETF를 넘어 기후변화 고령화 등 변화된 사회 모습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 직접 투자 종목과 매매 시점을 결정해 운용하는 액티브 ETF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분산 투자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얻고 간편하게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ETF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TF에 투자하려면 어떤 자산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ETF도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포트폴리오 황금 비율로 주식 50%, 채권 30%, 대체 자산 20%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주식형 ETF에서는 해외 선진국 ETF의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 ETF에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배당 ETF SPYD, 미래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ARKK, 친환경 ETF 탄,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종목을 구성하는 VTI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 ETF로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이 있습니다. 해외 채권 ETF로는 AGG가 있습니다. 대체 자산으로는 미국 ETF 중 부동산에 투자하는 VNQ가 있으며 위험 회피 차원에서 금에 투자하는 블랙록의 IAU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들 ETF의 2020년 연초 대비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마 ETF에 투자할 때는 종목 구성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관련주에 대한 판단이 운용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상장한 하나로 FN5G 산업 ETF와 KB스타 FN5G 테크 ETF는 5세대 이동통신 테마로 묶이지만 종목 구성은 판이합니다. 하나로는 국내 통신 3사 비중이 약 30%인 반면 KB스타는 통신사 주식을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40% 이상을 KMW, 에이스테크, RFHIC 등 5G 부품 장비주에 투자합니다.
이와 같이 두 ETF는 종목 구성이 다르므로 상장 후 수익률이 약 14%대 약 17%로 상이합니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와 해외 상장 ETF는 상황별 매매 차이 구간별로 유불리가 나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 상장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와 해외 상장 ETF인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QQQ는 약 51%, 타이거는 약 41%로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수익률에서는 소폭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용보수는 QQQ는 0.2%, 타이거는 0.07%로 QQQ가 약 3배가량 비싼 편입니다. 해외 ETF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므로 약 0.4%의 환전 비용 또한 발생됩니다. 거래 수수료는 QQQ가 0.25%, 타이거가 0.14%로 종합해보면 국내 ETF인 타이거가 0.21%, QQQ가 0.85%로 국내 ETF가 비용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과세체계는 국내 ETF와 해외 ETF 모두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를 과세합니다. 매매 차익은 국내 ETF는 15.4%이며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며 초과시에만 종합과세됩니다. 해외 ETF는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하는 매매 차익에만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해외 ETF는 다른 해외 주식 종목과 손익통산도 가능합니다. 국내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해외 ETF는 분배금만 대상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이 적어 연간 매매 차익이 833만 원보다 적은 경우 혹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다면 해외 ETF로 세금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매매 차익이 833만 원보다는 크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매 차익 세금이 저렴한 국내 ETF가 유리합니다. 한국 정규장 시간에 거래를 원하거나 매매가 잦은 경우라면 비용이 저렴하고 거래가 편리한 국내 ETF를 추천합니다. 환율도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국내 ETF 중에는 환의 지형 상품이 있어 지금처럼 원화가 강세일 땐 국내 ETF가 좋은 대안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로 ETF를 매수하는 경우는 해외 ETF는 불가능하고 국내 ETF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ETF를 고르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TF 전문가들은 저렴한 수수료, 낮은 괴리율, 충분한 거래량 등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비용은 저렴할수록 좋습니다. 모든 운용사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연 총보수를, 투자 설명서에는 기타 비용까지 포함한 총보수 및 비용을 함께 공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괴리율이 낮아야 합니다. 괴리율이란 ETF의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괴리율이 크다는 건 ETF가 적정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유동성 공급자들은 매수 매도 호가 제출을 통해 괴리율을 조절하는데 괴리율이 지나치게 크면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개장 직후 5분, 폐장 직전 10분에는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어 이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시장가 주문보다는 지정가 주문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거래량이 충분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ETF에 투자하면 원하는 가격에 ETF를 매매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사고 팔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기준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돼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총운용 자산 AUM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AUM이 1,000억 원 이상인 ETF라면 기관 투자가 자금도 유입될 수 있어 거래량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ETF 투자 비중의 황금 비율은 주식 50%, 채권 30%, 대체 자산 20%. 2. 해외 주식 ETF 종목 예시 SPY, SPYD, ARKK, TAN, QQQ, VTI. 국내 주식 ETF 종목 예시 코덱스 200. 해외 채권 ETF 종목 예시 AGG. 대체 자산 ETF 종목 예시 부동산의 VNQ, 금 IAU. 3. 같은 테마 ETF라고 하더라도 종목 구성에 따라
수익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성 종목 확인 필수. 4.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법 중 선택. 해외 대 국내 상장 해외 ETF. 해외 ETF. 투자금이 적어 연간 매매 차익이 833만원보다 적은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천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원화가 약세인 경우 유리.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 차익이 833만원보다는 크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원화가 강세일 때 퇴직연금 계좌로 거래하고자 할 때 유리. 5. 좋은 ETF 고르는 법. 저렴한 수수료, 낮은 괴리율, 충분한 거래량, 큰 운용자산. 이번 영상에서는 ETF 포트폴리오 구성 시 황금 비율과 ETF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뤄보았습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